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라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사과인지 본인에 대한 사과인지 국민에 대한 사과인지 지지율 떨어져서 미안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마무리되고 아무것도 확인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과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뜻이겠죠. 자, 관련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우리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프의 촉에서 우리가 또 이 다크한 남자 이 베프에게 한번 좀 오늘 좀 짓궂지만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김건희 씨 얘기 계속 가고 있는 중인데요. 며칠 전에 YTN에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악마로 본다, 악마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천사는 무엇이고 악마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지난 주말에 세간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건희 씨 사과도 있었고 악마 발언도 나왔고, 그래서 한번 YTN이 공개한 나는 악마화되어 있다 이 발언부터 듣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예 안 나오면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제가 지금 거의 악마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나오면 제일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하여튼 조금 저는 하여튼 좀 그랬어요. 갑자기 그냥 사람이 말하면 맥락을 끊고 딱 그 부분만 하면은 얼마나 이게 악의적이에요. 제가 악의적인 걸 너무 많이 당해서 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좋으신데 YTN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옳다고 생각 안 하고 또 제가 부족한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부족한 건 제가 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자신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다가 요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YTN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편향된 매체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오해받고 자신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악마화되어 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쓸 텐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전문가가 들으시기에 이거는 무슨 심리입니까? 보통 이제 악마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본다라고 하는, 결국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한테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다 나쁘게 본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악마와 천사.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자기는 천사란 얘기죠. 그죠? 나를 악마로 보지만은 당신들은 틀렸고 나는 천사다라는 개념으로서 매우 이미지가 각성된 형태의 의미로서 이분은 이런 개념을 쓰시는데 보통은 잘 안 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아마 미술 쪽에 관계된 일을 오랫동안 하셔갖고 이런 쪽으로 이제 시각적 각성이 많이 되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가급적이면 도와주려는 그런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악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악마다. 내가 악마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악마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상징적인 제시하고 단어를 딱 가지고 그렇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분은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미지화가 강하신 것 같아요. 한 예. 단어로 이미지화 시켜버려서 사람들이 딱 각인시켜버리는. 각인시켜주는 그건 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거 정치에서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에서 잘하는 건데. 이분은 사실 정치를 하셔야 될 분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사기도 많이 치고 사람도 속이기도 하고 뭐 뒤통수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전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형태의 이분이 솔직한 형태의 자기 경력을 가지고 실제로 정치하셨으면 전 잘하실 분이라고 봐요. 문제는 지금 근데 그게 기초가 되는 게 이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삶이 지금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도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김건희 씨는 오히려 조금 기초가 튼튼하고 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길러졌더라면 정치가로서 대성할 수 있는 성향이나 품성이 있었을 텐데 지금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남편 윤석열 씨는 어때요? 글쎄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근데 그분은 관료시잖아요. 네. 검찰 관료시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정치를 하시려고 생각을 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매우 뭐 좀 급작스럽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죠. 정치인이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 너무 말 실수가 많으셔갖고 네. 말 실수해 그게 진짜로? 솔직히?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정치인이 꼭 필요한 네. 뚝심과 임기응변 대응력에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나 이거 하나 진짜 중요한 것을 내가 꼭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대답 안 해주면 안 돼요? 예, 말씀하세요. 예. 김건희 씨 그 이력 허위 논란 계속 나왔었을 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허위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우리나라 아니, 근데 말로. 일단 일반인들은 허위의식이란 예. 말은 잘 모르고 김건희 씨 거짓말이나 경력 부풀리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예.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왜 이런 말을 듣게 될까요, 이분이? 왜냐하면은 책임지지 못하는 형태의 상습적인 거짓 말을 하는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을 안 하고 허위의식, 부정확, 부적절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돌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시길 리플리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리플리는 정확히 뜻이 뭡니까? 리플리는 병적인 거짓말이죠. 상습적 병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통제 못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필요에 따라 반복할 때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거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말하자면 그거는 사기꾼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사실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한번 판별을 봐요. 예를 들면 이게 병적인 거짓말인지 아니면은 특정한 목적. 예를 들면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것을 계속 허위의식으로 가공해 온 것이 여기까지 온 건지를 네.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더라인에 예, 보더라인인데 그 보더라인이 엊그제 했던 기자회견이라고 했다. 낭독문 대화. 그것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때 행동으로. 그때 행동이 사실은 부조화하거든요. 왜요? 실제로 사과를 할 때 이런 형태의 이미지 코딩은 아마 이미지 코칭 전문가들은 아마 극구 말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사과로 나오는 날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웃겼던 건 이상했던 건 처음에 나와가지고 날씨 추운데 예. 오셔서 뭐 미안하다 그랬네 웃으면서 예. 그거가 일반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이제 그 상황은 네. 조금 이게 아마 이제 처음에 약간 보통 이런 거라 소금치기 정도의 개념을 쓰는데 소금치기? 예를 들면 먼저 뭘 던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럴 때 먼저 하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면을 안 보고 옆에. 이쪽을 보시죠. 이쪽에 누가 있냐면 이양수 대변인이 계세요. 자기가 좀 신뢰할 만한 예, 사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자기가 아랫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진짜 그 의도한 것이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여기자분한테 공감이 될 수 있는 분은 눈을 맞춰갖고 오늘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진심이 느껴졌을 그러니까 거예요. 정말로 추운 날 오게 해서 미안하다 예, 이 예. 마음이라면 눈을 마주쳐가면서 정말로 그 사람한테 말해야 되는데 네, 공감이 되면서 근데 본인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딴 사람 쳐다보면서 말하고 있더라. 자기가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뭐 이양수 대변인 이런 사람들 스텝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분의 눈이 이상한데 그리고도 이상하네. 계속 눈이 계속 돌지 않습니까? 네, 이쪽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본인의 감정 상태가 표현된 건지 아니면은 하기 싫은데 나와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조화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보통 이런 형태의 행동 판단을 할 때 이 하나의 것만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 공공의 적에서 나오는 그 매우 국민들이 많이 하시는 장면인데 말로는 계속 울고 있는데 다리를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 취조할 때, 네, 그렇죠. 그럼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 살인의 침묵에서 나왔던 예,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공공의 적에 나왔던 네, 공공의 적에 건데요.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고 얼굴 표정하셨을 때
저희들이 이제 행동 분석가들이 보는 건 손과 발입니다. 근데 손은 꽉 쥐고 있으면서 일종의 이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보통의 그 사과하는 분들, 감정이 앞으로 나가는 분들은 손을 손을 이렇게 모으고 모아야지. 모으고 막 꼼지락거립니다. 왜냐면 이제 안절부절 못하죠. 왜냐면 제가 미안하니까. 근데 그래서 왜 저 부조화가 나타날까라고 제가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옷도 사실 검정색 코디는, 그리고 바지 정장은 사실은 이 만약에 사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미지 코칭 전문가들은 아마 긋고 말렸을 겁니다. 아, 원래 그 딴 거 입어야 돼요? 부드럽고 색깔 좀 부드러운 그리고 색깔, 따뜻한 색깔로. 예, 보통 이제 긴 치마를 권하죠. 베이지색 같은 경우 좀 따뜻한 의미에. 그래서 뭔가 좀 따뜻한 분위기로 공감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바지 정장 같은 공격적인 의미를 나타내죠. 진취적인 공격적인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코디도 사실은, 그래서 이 자체가 김건희 씨가 스스로 계속 고집을 하셨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대위에 하시는 이미지 코칭, 허은하 의원 같은 분이 코칭 하셨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어쨌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이제 뭐 리플리 증후군도 말하고, 뭐 아까 사기, 그런 건 아예 사기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고의적으로 하는 게. 이분의 근데 이력서에 그 적는 패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상으로 뭐 실습한 거를 근무라고 적는다거나, 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을 그냥 탁 써가지고 그 학교보다 못한 학교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는 좀 제목을 가린다거나, 또 그냥 시간 강사인데 뭐 부교수로 쓴다거나, 또 본인이 받은 게 아닌데 마치 자기가 받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낸다거나, 이 패턴이 계속 있잖아요. 기본 틀거리에다가 살을 확 얹어갖고 네. 퉁 쳐버리죠.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반복되죠. 내고 여기도 내고 한 18년을 계속 그렇게 계속. 해온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경력을 계속 쌓아 오시면서 그게 패턴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패턴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글쎄요, 그거를 이런 분들을 이렇게 딱히 부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직접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네. 하여튼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 법에 어긋나니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 네. 반복적으로 근데 하셨는데 심리적으로만 이런 것에 왜 그런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글쎄요, 행동?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고의적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이득을 목적으로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이 직접적으로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같아요. 그게 과시욕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래서 제가 허위의식이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허위의식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컴플렉스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 반대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훌륭하게 네. 사회생활 하시고, 자존감이 센 사람들은 또 안 그래요. 그럼요. 그런 네. 분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자존감이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약하기 컴플렉스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극복하기 불리기를 위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자존감이 세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내적인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가리려고 또 그래서 자꾸 그거를 이제 가려내는 빈약한 거죠. 사회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빈약한 사회성.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이랑 툭 까놓고 막 이런 대화는 되게 잘하세요. 네. 그죠? 뭐 좀 거친 언어도 쓰시면서 많이 잘하시는데, 네. 뭐가 딱 공적인 자리에서는 딱 말문이 막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참 주변 분을 도우는 이 패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좀 빈약한 사회성이라고 그러죠. 좋습니다. 자, 우리 그 김건희 씨가 사과했던 영상이 또 패러디물이 좀 돌아다니고 있어서 우리 저작권 막 쓰라 그랬던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I Believe라고 그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의 OST 그걸 입혀가지고 김건희 씨가 사과하는 내용에다가 연결해 봤더니 이거는 사과문이 아니라 그냥 두 부부의 애절한 러브스토리더라. 러브스토리를 우리 대국민 앞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했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사실은 저걸 우리들에게 들려준 이유는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은 그걸 사과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본인은 강력하게 그걸 사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그 공감이 안 되죠. 많은 분들이랑. 그래서 좀 저도 이상해요. 네. 왜 저렇게 하시는지 분명히
진실하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본인이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나는 사과할 게 없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그 다음에 거기 써 있는 것도 뭐 다 가짜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발 한쪽은 얹어놓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끌고 와가지고 예쁘게 쓴 것 뿐인데, 내가 왜 그걸 사과해야 되니?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피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사과가 주가 아니라 이게 주가 되는 일종의 심리적 회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한 거다? 그렇죠. 이게 다른 쪽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전에 그 우리가 YTN에서 나왔던 인터뷰 들은 것처럼 왜 자신이 악마화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거랑은 또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악마가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속상해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좋아요. 근데 이 아까 좀 전에 봤던 우리가 이 I believe 건이 위드 성년 이 영상이 사실은 2030 세대가 모여있는 FM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2030 보수 성향 사람들이 되게 지금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런 종류의 패러디와 밈, 이건 좀 밈이잖아요. 좀 비웃는, 놀리는. 근데 김건희 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2030 보수층이, 특히 그들의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인데 보수층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그분들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분들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이 그렇죠. 사람은. 제가 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저러시지라고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패러디 영상이라고 나타나는 게 이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닐까. 사실 네. 이 사이트는 보수 성향의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 사이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저거는 공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감을 아무도 못 하는군요. 처음에 감성을 조금 팔아보려고 했던 것처럼 해석했는데. 자, 좋아요. 그런데 이 김건희 씨의 이런 최근 행동에 대해서 박영선 그리고 추미애 두 전직 여성 장관들이 또 평가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TN에서 기자하고 이렇게 대화 나눈 것이 어제 육성이 들렸는데요. 네네. 거기에 자신이 악마화돼 있다라고 하고요. 또 오마이뉴스 기자한테는 내가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할 것처럼 그렇게 기사 보도가 됐죠. 네네. 자신감이 넘쳤죠. 그래서 그 기자들에게 말한 그대로 악마화된 것을 지우기 위해서 천사의 분장을 하고 나왔고요. 예. 굉장히 기획력, 연출력, 그다음에 연기력 이런 것이 남들보다 굉장히 좀 그 차별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력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연기였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제 굉장히 얌전한 분처럼 나오셨잖아요. 예. 제가 아는 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는 어떠신데요?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습관도 그렇게 얌전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지금 박영선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사과로 나와서 한 모든 행동은 다 계산된 거고 연기였다 이 얘기예요, 요점은. 저도 추미애 장관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악마화된 것을 지우기 위해서 천사의 분장, 그러니까 아주 검은 코디에 네. 일부 보이는 하얀 색이 보이잖아요. 그건 이제 희생자의 시각적 이미지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이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이 정도로 내가 이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코디를 본인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박영선 장관님도 아마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 형태, 사실은 뭐 많이 알려진 대로 이 김건희 씨는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그리고 이제 발표도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신 네,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그 기자회견장에서의 저 모습은 아마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아마 상상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겠죠. 목소리를 되게 자유자재를 조금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내는 사람인가 봐요. 글쎄요. 그것도 이제 살아오시면서 만드신 어떤 습관이 아닐까는 싶습니다. 예, 예.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박영선 장관은 상당히 얌전한 분처럼 나왔지만 제가 아는 분은 그렇지 않다. 평상시에 말하는 습관도 그렇게 얌전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연기력이 남과 다르다. 매우 근데 그게 연기력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김건희 씨 본인도 이제 자기가 좀 이런 어떤 굉장히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진취적으로 살아왔다고 그걸 많이 경력을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사과에 대한 저 부분은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 장면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그게 상황에서. 성공했다고 볼까요? 그게? 아니, 저는 실패했죠, 오히려? 이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기획의 실패라고 봅니다. 기획의 실패. 자, 악마화를 지우기 위한 천세의 분장을 했다. 연기력과 연출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점수를 더 까먹고 있다. 아,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이거 조금 잘못된 길로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데. 좀 더 진솔하게 네. 할 수 오히려 진정성 있는데. 있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같은 심리 전문가인데 우리 배 소장님하고는 완전히 해석을 달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수정 공동성대위원장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얼만큼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인지를 네, 그때 봤잖아요. 네. 그렇게 정말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사람들 앞에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의 그 정말 그 비판적인 시각을 다 쏟아붓는데 그 앞에서 사실 눈길도 하나 제대로 시선을 눈을 앞으로 못 뜨시더라고요. 못 뜨시잖아요. 고개를. 그게 이제 본인이 얼만큼 지금 사과문이라는 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를 시사하는, 아마 억울하면 노려보면서 사과문을 읽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네, 눈도 못 뜨고 고개를 숙이더라. 다소곳한 모습으로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더라. 본인이 얼마나 미안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랬겠냐. 이게 이수정 교수의 말이에요. 근데 사실 또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심리학 박사 수료입니다만은 이수정 교수보다 물론 제가 학위가 없으니까 조금 전문 지식이 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준 전문가로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해석이 이분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이수정 어때요? 교수님이 그 위치가 범죄 심리학의 전문가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선대위에서 선대위 혹은 뭐 남편분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분으로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학문적으로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네. 측면에서는 네. 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면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 예. 아까 그 얼굴. 눈을 못 뜨는 건 아니고. 보세요. 저 얼굴 예, 보세요. 예, 양쪽 다. 각도가 또 죽이지 않습니까? 저게? 네, 눈을 못 뜨시는 건 아니고 저건 눈을 못 뜨는 게 아니에요. 저건 예쁘게 나오려고 각도가 이렇게 딱 45도 각도 아래로 눈을 내리 깔고 멋지게 나오는 각도로 연습한 거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여자들은 그거 연습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아마도 이게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 만약에 이수정 교수님이 이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네. 첫 장면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장면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이게 한번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학문적 근거가 좀 빈약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은 그런 좀 학문적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 예, 아니, 그럼 근거-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이제 거죠. 주관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 사실 좀 선대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손혜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이 예. 계속해서 김건희 씨 얼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평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좀 좀 부적절해요? 저는 조금 그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왜냐하면 왜요? 그거는 왜요? 빌미를 줄 수 있죠. 본인의 어떤 진심이 아니라 하시더라도 손 의원께서, 왜냐하면 바로 이제 나오는 게 여성학 쪽으로 여성에 대한 뭐 이런 것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시니까, 물론 개인 손혜원 의원으로서는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게 해석이 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한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뭐 개사과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 씨 사과까지 사실 사과를 여러 번 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는 느낌이 한 개도 안 들거든요. 왜 이분은 이렇게 사과를 못 하는 겁니까, 제대로? 경험이죠.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께서도 이제 관료를 오래 하셔갖고 아마 그런 경험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도 실제로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죠, 아마. 그러면은 남한테 사과해본 적이 없다. 예, 그거는 사실 좀 근데 지금 정치를 하시려고 하면 제가 뭐 정치에 대한 뭐 조언하는 건 좀 우습지만은 많이 좀 국민과 공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런 어떤 뭐라고 하나 일종의 해프닝이라든가 실수는 나오지 않지 않겠나 그러면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후보는 좀 국민과 공감대가 떨어져요? 이게 맥락이 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의 이해가 좀 아니니까 그거는 빨리빨리 수정할 수 있지 않는데 왜 이렇게 수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맥락이 좀 떨어진다. 예. 그리고 앞으로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 나온 속보는요, 경찰이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고발인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피고발인 조사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문제겠죠. 그렇죠. 현재 지금 대선 후보의 부인이니까 또 뭐 그냥 서면 조사만 하고 끝내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뭐 시간이 좀 길게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후보 부인이 된다니까. 그냥 부인 되지 말고.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또 배포하고 또 위험한 선을 넘어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주 안전적으로 제가 또 했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한 배포의 초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 하고 계셨고요. 오늘 진배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그 유튜브 뉴스토마토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커뮤니티 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독자 애칭 이벤트 당첨된 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름 불러드릴게요. 가르시아님, JJ님, 폴님, 윈디엔드님, 갱토리님, 버디의 꿈님, 삼꿈님, 시원한 커피 한 잔님, 원더우먼님, 윤슬님, 그리고 기습특공 777님, 김범준님, 늘어나라 돈돈님, 돼지고기 한근님, 무우무님, 이보람님, 이화섭님, 조송자님, 차희님, 찰스 디킨스님, 이분들 다 이번에 당첨되셔서 5만 원권 주유할 수 있는 5만 원권 보내드리고요. 여기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화번호 모르니까. 저희 제작진에게 뉴스토마토 전화하셔가지고 연락 주시거나 여기다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되게 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애칭을 좀 제대로 안 써서 못 드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께는 다음에 제가 좀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를 애칭은 영춘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영춘이 예쁜 영희와 친구들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영희와 친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내일 우리는 이슈3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